사탕을 먹으면서 수어를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여기 딱 이사 온 지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되어가는데 이 집 살기 전 처음이 첫 자취였어요. 거기가 오피스텔이었는데 거기가 살기는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거기 1년을 살았는데 한 몇 개월 정도는 괜찮았어요. 살기 좋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가 1.5룸이었거든요. 그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그 문고리가 되게 빡빡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문이 잘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살 때 거의 방문을 열어놓고 썼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는데 언제 한번 제가 거의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밤이었는데 안에서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제실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119를 불렀어요. 119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나왔는데 와, 나 자이언트 치즈떡 처음 먹어봐. 아무튼 119 불러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부동산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너 문고리 고쳐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거기가 무슨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뭐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일이 기회비지하대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고쳐주겠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고쳐주셨어요. 그 비용도 그쪽에서 부담했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이번에는 냉장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그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문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냉장고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안에 뭐 걸려가지고 안 닫히는 게 아니라 문에 그 뭐라 해야 되지? 경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낡아가지고 부러진 거예요. 제가 막 힘을 줘서 여는 게 아니라 그냥 열었는데 뚝 부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몇 날 며칠 그렇게 안 닫혀가지고 막 냉장고에서 소리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임시방편으로 냉장고 문에다가 테이프 같은 거? 아무튼 그거 붙여놓고 그렇게 며칠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 수리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동산에서 먼저 상태를 봐야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거기 직원분이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상태 보고 이거 수리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 그 냉장고 브랜드 수리기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불렀어요. 근데 수리기사님 이거 보시더니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막 뭐 세게 닫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냉장고 브랜드 자체가 오래돼서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집주인 쪽에서 고쳐줘야 하는 문제다. 그 수리기사님이 되게 친절하셨거든요. 막 제가 막 집주인이랑 대화하는 거 막 다 들어가면서 자기가 설명해주겠다. 이런 거 안 고쳐주는 집주인들 많으니까 자기가 직접 통화를 해주겠다 해서 그 집주인이랑 직접 통화까지 해주셨어요. 뭐 자기는 못 믿겠으니까 기사를 직접 바꿔달라 해서 바꿔줬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 기사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걸 다 듣더니 뭔가 그래도 막 그냥 내주기가 싫은가 봐요. 뭐 어쨌든 알겠다 하고 끊었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다시 연락이 됐는데 집주인은 이거 반반까지밖에 못 해준다 이렇게 딱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당연히 집주인 쪽에서 이거를 다 고쳐주셔야 하는 거다 했는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이거 반반 아니면 나 배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대리를 받았으면 잘 중간에서 타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뭐 말을 전달하기만 하지 뭐 중재를 해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니 뭐 큰 금액이면은 집주인 쪽에서 부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12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 금액도 부담일 수 있죠. 근데 제가 뭐 저번에 문 수리 그거까지 들먹이면서 제가 들어온 다음에 지금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니까 막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반반으로 하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거 뭐 소송할 수 있고 뭐 법적으로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반반으로 했거든요. 아니 근데 솔직히 수리기사님도 집주인이 원래 이런 거 다 해주는데 되게 쪼잔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끝까지 그 편에 서가지고 원래 되게 착하신 분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꾸 그 집주인 편을 드니까 솔직히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때가 거의 계약이 임박할 때였어요. 나는 이런 집에서 더 못 살겠다. 거기가 뭐 오피스텔이 싼 데도 아니었고 아무튼 올해는 못 살겠다는 생각으로 1년만 계약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부동산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를 구하기 위해서 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잘 보여줬거든요. 한 3번 정도는 다 깔끔하게 청소해놓고 그렇게 보여줬어요. 손님들한테. 네 번째에서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청소를 좀 깔끔하게 못했단 말이야. 안 한 건 아니고
약간 식사비가 지저분한 정도? 아니 그리고 그 손님이 예정 시간보다 좀 빨리 왔어요. 한 20분 정도 빨리 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청소를 다 못 끝마치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같이 온 그 부동산 아줌마가 집골이 이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러우니까 좀 치우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저도 거기에 갑자기 막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집에 안 보여줬어요. 시간 되시냐고 물어봐도 바쁘다고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계속 거절을 하고 끝까지 안 보여줬어요. 아니 청소를 하는 건 제가 의무도 아니고 그냥 배려해서 깔끔하게 집 보여주면 빨리 나가니까 집이. 그래서 저도 보여드린 건데 거기서 지적질을 하니까 빡친 거예요. 아니 나 그 냉장고 그것도 있고 해서 저도 소에 쌓이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그 뭐지? 계약 날짜가 임박해 오는데 거기서 오는 전화들 문자들 다 씹고 씹은 건 아니고 최대한 늦게 답장하고 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부동산에서 연락하니까 받으라고. 근데 그것도 싫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 계약 날짜 임박해가지고 어쨌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언제 나가겠다. 청소도 다 불러갖고 2-3날 됐어요. 보통 이삿짐을 다 빼면 부동산 거기 직원들 놀라가지고 원상복구 됐는지 그거 다 체크하고 원래 돈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보증금에. 저는 그 안 좋은 게 서로 쌓이는 상태에서 전 너무 그 이사하는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당연히 거기서 보증금을 보내주겠거니 하고 저는 이삿짐 빼자마자 그 제가 이사할 그 곳으로 갔어요. 그동안 보증금 알아서 보내주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근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거기 이사 도착해서 제가 그동안 계속 보냈거든요 연락을.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금 보내주셔야 된다. 근데 그 연락을 거기서 다 씌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한테 연락을 했더니 집주인 자기네들도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 된다. 뭐 어쩌겠냐.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사갈 곳으로 와가지고 이미 도착을 했는데도 그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증금을 못 내면은 이사갈 곳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앞에다가 이삿짐 다 쌓아놓고 집주인 전화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뭐 저가 뭐 연락이 안 된 거는 제 잘못이죠. 근데 그 똑같이 나올 그거를 생각 못했던 거죠 제가. 그쪽에서 아마 그 뭐 제가 연락이 안 됐던 그거에 대해서 뭐 안심이랄까? 아무튼 그거 복수해야겠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이삿짐 빼고 나서 거기서 갔으면 안 됐는데 보증금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실수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40분 기다렸나? 제가 엄청 더울 때 이사했거든? 그것도 한낮에? 거기서 땡볕에 그 40분을 기다려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연락 안 되면은 경찰에 연락하겠다. 갑자기 어제까지 연락이 잘 되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연락이 안 됐나? 그러면 실종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문자 보내니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잘 못 봤대요. 그래서 바로 보내주겠다. 이래놓고는 또 10분을 기다렸어요. 그 전화를 해놓고. 그래서 겨우 받아가지고 어쨌든 잘 이사하긴 했는데 자체가 첫 이사였는데 아무튼 굉장히 드러운 꼴을 봤다. 그리고 뭔가 인생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보증금을 안 보내면 이사할 곳에 못 들어간대요.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냥 대충 오늘까지만 하면은 이사한 다음에 보내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 안 들여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웠다. 꼭 보증금을 잘 챙기자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업체랑 되게 좀 마찰이 있었어요. 무슨 마찰이었냐면 거기 그 예전 집을 청소를 해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소 예약을 할 때는 분명히 그 금액이 있잖아요. 전달받은? 그 상담을 하고 그때 뭐 대충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럼 금액을 받잖아요. 제가 어플을 통해서 그 청소 예약을 했는데 그걸 다 업체마다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날에 청소업체가 왔어요. 근데 청소업체가 그 원래 시간보다 1시간을 지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이사도 이런저런 이래도 늦어져가지고 그것까지는 오케이를 했어요. 오히려 잘 됐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삿짐 빼고 그 이사할 곳으로 가는 동안 청소업체가 그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그 원래 불렀던 가격에 한 2배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거기서 뭐지?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미리. 제가 고양이를 키우니까 얼마 정도 나올 거 같냐. 그래서 뭐 거기서 처음에는 걸레값만 든대요. 그 털 뭐 정리하는 그 걸레값만 든대요. 그래가지고 걸레값 한 2만원? 그 정도 추가로 들 거다. 그 원래 견적가에? 그러니까 추가로 드는 금액이 그 정도일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확인해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15만원은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5만 원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부를만 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15만 원을 더 불러버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청소기도 제가 직접 구비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구비가 안 됐으니까 그것도 추가적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청소업소에서 청소기를 구비를 안 하면 뭘로 청소를 하겠다는 건지 아무튼 저는 너무 그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그 이사 해주시는 그 트럭 용달 기사분이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어플에서 그 이사랑 청소를 구했던 거거든요. 근데 되게 엄청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어플에다가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 기사님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어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현장에서 뭐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거기서 막 아 그런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기사님이 자기가 대신 받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아빠인 척 받아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전화를 드렸어요. 그 기사님에게. 그랬더니 되게 엄청 진짜 막 아빠처럼 엄청 잘 논리적으로 따져주신 거예요. 이건 이삿날에 이러면은 다른 업체 구할 수도 없고 이거는 어플 측에서 제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추가금 너무 과도하게 받는 거 막 이러면서 결국 어플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결국 그 청소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15만 원 이렇게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5만 원 받겠다 이런 거예요. 저는 분명히 추가금 2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리고 거의 이사 지금 다 빼고 대충 청소까지 해놓고 갔거든요. 큰 쓰레기 다 치우고 대충 그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은 다 치우고 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원래대로 그 받기로 됐는데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사하면서 일들이 많았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사 업체는 되게 잘 만난 것 같아요. 그 뭐지? 사전에 그 이삿짐 체크한 걸 잘못해가지고 원래 2명이서 하셨어야 되는 걸 기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하셨거든요. 제 동생이 와가지고 좀 이삿짐 같이 날라주고 이러긴 했는데 아무튼 기사님이 막 이런저런 변수가 되게 많았는데 그걸 다 이해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짐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짐이 많더라고요. 진짜 이사를 저랑 기사님 두 사람이서 그 이삿짐을 싸는데 거의 한 4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재미가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가 그 오피스텔이 되게 수납 그게 좋아가지고 몰랐는데 짐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면서 다 당근에 처분하고 그 이삿날 그 당일에 올려가지고 다 당근 구매자들이 저희 집까지 와가지고 다 가져가고 이랬어요. 아무튼 그랬다. 그리고 사실 이사를 되게 좀 이삿짐을 급하게 구한 편이거든요 제가. 사실 그때 그 집 구하러 다닐 때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다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이삿짐을 대충 갔는데 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어떤 후회인지 대충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역시 이사 갈 곳은 신중하게 보고 가야 한다 이런 걸 또 느꼈습니다. 많이 미숙했어요. 진짜 다음에 갈 때는 좀 생각을 하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